750억 뇌물공여 혐의의 당사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오늘입니다. 오늘 오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여 분 뒤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자, 현장으로 한번 저희가 가볼까요? 지금 이 시각, 자, 검찰 상황입니다. 자, 한 10시 5분경, 10시 좀 넘어서 아마 김만배 씨가 이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석하게 되면은 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어느 장소에 이제 머물고 있다가 아마 이제 구속 여부가 이제 판가름이 나면 그 이후에 풀려나게 될지 아니면 구속이 될지 뭐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정작 저희는 찾고 있는 사람은 이거죠. 그분이 누구냐, 윗선이 누구냐, 이것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이 김만배 씨가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이 되는데, 김만배 씨 그리고 유동규 씨 의혹 수사에만 집중하고 있는 경찰을 향해 꼬리 자르기 의혹도 검찰을 향해서 꼬리 자르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슈, 문 대통령의 신속 수사 지시와 김만배 심사,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대통령이 신속 수사 발언을 한 지 거의 4시간 만에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이제 심사 이뤄질 예정인데 영장에 적시된 배임과 뇌물 액수가 상당합니다. 오늘 결과에 따라서 정관계 로비에 대한 이 수사 확대,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오늘이 중요한 날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건이 어디로 갈지를 규정하는 이제 그런 날이 될 것 같은데, 김만배 씨 같은 경우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755억 뇌물 공여입니다. 이건 사실 오늘 여러 언론에서 나왔지만 개인이 공여한 액수로는 단군 일의 최대라는 겁니다. 단군 일의 최대 755억이라는 게요. 한 그렇죠. 사람이 누군가에게 뇌물을 줄 때, 물론 여기서 지금 검찰이 밝힌 거는 곽상도 의원한테 가는 50억,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죠. 정확하게는 아들한테 가는 50억,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700억을 약속했고 그중 5억을 갔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법에서는 약속한 것까지를 이제 뇌물 공여액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만약에 755억 원을 법원에서 받아들인다면 한 개인이 누군가에게 준 뇌물 액수는 최고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지사는 후보는 계속 단군 일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단군 일의 최대 뇌물 사건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그런 점에서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배임 액수입니다. 배임액이 이제 1,162억 원인가요? 검찰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성남시가 제대로 이 사업을 설계했다면 1,163억 원이네요. 3억 원 플러스 알파를 성남시로 가져올 수 있는 돈을 잘못 설계해서 이것을 김만배 씨를 포함한 특정 민간업자에게 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것과 전혀 다른 본질이 돼버린 거지. 이 사안의 본질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유동규 씨가 지금 이제 배임 뇌물로 지금 구속이 된 상황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혜택을 본 김만배 씨가 또 같이 구속된다 그러면 이 사건의 규정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중대 기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태섭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예전에 수사도 해보시고 이제 그쪽에서 빠삭하시니까 법원에서 이 구속을 결정하는데 이 어떤 사항이 굉장히 중요할까요? 지금 나온 녹취록, 이 내용의 진실 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으면 구속이 되게 되는데, 도주할지 증거를 인멸할지 하는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혐의가 확실하고 또 이게 유죄가 될 경우에 무거운 형을 받을 것 같다. 그러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녹취록, 사실은 이번 사건 수사가 처음 시작됐을 때 서초동 법조계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예상하기로는 이 사건을 그냥 덮을 수는 없으니까 유동규 씨나 김만배 씨 정도가 사법 처리되는 선에서 일단 낙이 나고, 그러고 나면은 몇 달 흐르니까 대선까지는 그대로 가지 않겠냐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제 변수가 생겼는데 갑자기 녹취록이 나온 거죠. 근데 이런 사건에서 내부 폭로가 나오면 진짜 걷잡을 수가 없어집니다. 지금 녹취록에 대해서는 아무도 증거 능력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압수를 몰래 하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지금 단군 일의 최대 뇌물 액수라고 하는 755억 중에서 그 700억 가까이는 돈이 실제로 간 건 아니거든요. 네네. 말로 약속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뇌물 공여 약속. 어떻게 보면은 검찰에서 굳이 그거를 영장에 안 써도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당의 대권 후보인데 근데 그것을 영장에 써서 이거를 정말 그 단군 일의 최대 상상 대통령들이 받았던 뇌물의 몇 배가 될 정도로 이 금액을 썼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기에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닌가, 검찰로서도 덮을 수 없는 뭐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얘기한 그 메시지와 더불어서 여권 내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지켜주려는 힘이 약한 것 아닌가, 어떻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줍니다. 이것이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김만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녹취록에 독을 탔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증거 깨기 시도 뭐 상당한 시간을 아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할애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성배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어떤 뭐 장면들이 연출이 될까요? 좀 궁금하네요. 김만배 씨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구속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사건의 큰 두 축은 배임과 뇌물이죠. 그런데 배임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민간의 초과 수익 환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자체를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뇌물과 관련해서는 사실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뇌물을 받은 사람이 구속된 상태에서 뇌물을 준 사람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미 뇌물을 공여했거나 공여 의사표시를 밝힌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할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할 여지가 많습니다. 이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 이 김만배 씨가 과장이나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현금 등 사진이 확보돼 있고 뇌물을 주고받을 동기가 존재한다면 뇌물수수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